전해드린 대로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위급 접촉이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한 곱이 넘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남북의 입장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만은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희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조금 전 6시부터 관련 화면 아직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네. 6시부터 이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예. 4시 반쯤 김관진 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을 태운 네, 이제 일찌감치 차량이 현장으로 가는 모습이 가서 아마 포착됐어요. 제 생각에는 좀 일찍 도착해서 이제 예. 회담 관련해서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정된 시각에 지금 회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어떤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번 남북 대화가 성사되기까지 한 21시간 정도가 걸려서 워낙 촉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따라서 어떤 의제를 설정하지는 않았다고 정부 당국자들은 밝히고 네네. 있어요. 예. 그런 만큼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오를 수 있다라고 있는 대로, 하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을 이제 초래한 것이 예. 북한의 포격 도발이었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예.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목함지뢰 이제 8월 그렇습니다. 4일에 아, 터진 예. 목함지뢰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이제 확성기 네네. 방송을 시작을 했고.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우리 측은 먼저 이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네. 사건의 재발 방지, 사과, 예. 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북측은 이제 그에 맞서서 예. 이제 지금 북한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예. 중단, 이런 부분들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 양측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글쎄 말이에요. 얼마나 이번 회담에서 이제 성과가 날지 하는 예. 부분은 조금 이제 의문입니다. 목함지뢰나 지금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는 뭐 대내외적으로 북한은 공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함지뢰도 뭐 자신들이 안 그랬다고 네. 하고 있고. 네네. 남측이 아무 포격 증거도 도발조차도 안 했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으니 이게 네네. 뭐 대화가 또 잘 될까도 싶어요. 목함지뢰도 부인하고 있고 이번 네.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남측이 레이더에 잡혔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원점도 찾지 못하고 네. 예. 못했다는 이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이것은 이제 순전하게 남측의 모략이고 조작극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지금 천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추궁했을 때 그 북한 국방위와 함께 공동조사 정도까지 요구하면서 또 천안함 때와 마찬가지에서 글쎄 양태를 말이에요. 보일 네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늘 모든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불안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이제 조금 지금 6시 17분, 1시간 전 5시를 이제 북한에서 최후 통첩 시간으로 해서 5시까지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하루 쭉 보내다가 불안감 속에 보내다가 3시에 네. 청와대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네.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명의로 전통문을 보내서 네. 우리 김관진 실장과의 이제 회담을 전격 제의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 김양건 실장의 카운터파트는 사실 급이 홍영표 안 맞다. 통일부 장관이다. 예, 급이 안 비서가. 맞다. 예. 해서 이제 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회담에 함께 나올 것을 요구를 했고요. 네. 6시에 그랬습니다. 네네. 수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서 어제 그 남북 간 판문점 채널이 조금 더 연장 근무를 했지만 북측의 답변이 오지 않았고 네. 오늘 오전에 북측이 답변을 와서 우리 측 수정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함께 나올 것을 네.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2시간 뒤에 다시 이제 확답을 하고 최종 결정된 것이 12시 45분쯤인데 네. 아무튼 북한의 회담 제의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서 최종 이 포맷의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거의 20시간 45분이 네네.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북한도 이번 그 고위급 접촉에 상당히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신속하게 보도를 했는데 특히 네. 또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북한은 남측을 지칭할 때 괴뢰도당이라던가 아니면 적어도 남측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이 국호를 사용해 준 것은 네. 그만큼 이번 회담에서 어떤 좀 의지를 갖고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볼 수 네네.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북한 이번 회담에 응하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사실 이번 회담을 직접 겪어보고 나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번 회담이 여러 가지로 참 주목되는 부분이 말이죠. 사실 일찍이 이런 긴장 상태가 있었는가 할 정도로 네. 직접 이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번에 상당히 이제 단호한 어떤 응징 태세를 보여줬어요. 대통령이 직접
3군 야전사령부에 가서 이제 선조치 후보고 네. 하라고 이제 지시하고 강력한 이제 응징 태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북한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치닫는가 싶더니 또 최고위 층이 이렇게 또 전격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뭐 가장 최고위급 회담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볼 수 있죠. 네. 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측이 이제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측이 이번에는 아주 강력하게 좀 대응을 했던 부분, 그러니까 북한의 뭐 어떤 작은 도발이었지만 우리가 네.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줬고, 예. 게다가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중국이나 뭐 미국 등에서 그런 움직임도 어떤 그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강화했을 경우에 북측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고 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특히 이제 뭐 그 우다웨이 이제 대북정책 특별대표 이제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죠. 예. 우다웨이 대표가 얘기를 하기를 이번 상황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남북 양측 간의 이제 냉정과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네. 어떤 건설적인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북중 관계가 그동안 굉장히 소원을 해줬고 북중 간의 또 고위급의 채널이 거의 중지가 돼 있었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압박이 조금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다음 달 3일 이제 중국이 가장 자기들의 대국 굴기, 군사 군기를 보여줄 이 전승절 네네. 기념식을 앞두고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 시선이 거기에 쏠리는 거 결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런 예. 부분에서의 어떤 중국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북한이 좀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신들한테 정세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김희준 기자 뭐 말씀하는 동안에 홍현익 세종연구소 네. 수석연구위원 오셨습니다.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홍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사실 남북 관계가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위층의 지금 만남이 네.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제밤이었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이제 얼굴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뭐 확대 회의라는 네. 것을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도 이제 지시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제 군의 1인자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도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 이런 이제 예상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화 국면으로 근데 선회하게 됐는데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의 이번 도발, 일련의 도발, 예. 이것에 뒤에 있는 숨은 그 노림수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일종의 북한의 남풍 활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주민들 먹여 살리지도 못하고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런데 그 김정은이는 결국 생각하는 게 이게 남북 관계가 다 파탄이 됐는데 예. 그거는 결국 한국 정부의 이를테면 대북 전단 살포라든지 확성기, 심리전, 통칭해서 심리전 또는 인권 문제 거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짚지 않는다면 자칫하다가 확성기는 그 뒤에 일어난 거지만 예. 김정은이는 승부수를 걸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이 도박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북한의 어떤 그 수단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들의 명운을 건다는 거죠. 이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예. 그러면 죽어도 좋다. 그러나 이것만은 용납 못한다는 식으로 나왔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네. 김정은이 더 당황한 거죠. 목함질에도 사실 바로 우리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까지 내놓을 줄 몰랐는데 거기다가 확성기 방송을 하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김정은이가 한풀 꺾여서 양보하는 식으로 나와야 된 게 정상인데 네네. 그러나 북한의 속성은 벼랑 끝 전술을 해서 갈 때까지 가서 같이 죽자라고 하니까 우리 정부도 이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 뭐 우리가 먼저 회담을 제안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제안해 오면 그래도 받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군에서도 진짜로 한번 도발을 한다면 요번엔 그야말로 그 어떤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요번에 단단히 교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예. 예. 김정은이도 이 두 개의 안중에서 끝까지 가보지를 않고 대화를 북한이 먼저 제안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외교적 승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회담 결과를 봐야죠. 회담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담 결과는 약간 좀뭐 오늘 하루에 주제 자체는 상당히 뭐 난제가 아닐 그렇죠. 수 없는데 말이죠. 주제가 여러 개, 네. 여러 개를 들고 목함질로 나죠. 인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단은 긴장 수위가 낮아진 거는 온 국민도 다 이건 반길 일이고 네. 일단 다행스러운 민족적으로도 다행스러운 네. 일인데요. 회담이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결말이 아주 진전된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게 네. 여러 가지가 이제 쌓여 있는 게
북한은 요번에도 또 발뺌했단 말이죠. 목함질에 우린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모르는 일이다. 예. 과연 시인을 할까? 폭격도 사과할까? 뭐 예. 모르는 일이다. 그렇죠. 예, 폭격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확 이렇게 탁 다잡고 북한을 관리하려면 증거를 내놔야 됩니다. 명확한 눈에 확연히 보이는 이를테면 이 고사총알이 비록 2cm도 안 되지만 그거 찾아가지고 보여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목함질에는 뭐 좀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함질에는 사실 예.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이제 자네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예, 목함질은 예. 분명히 뭐 네네. 북한께 100% 그럴 수밖에 고, 없죠. 예. 예, 그건 왜냐하면은 철조망이 있는데 지형이 더 높은 곳에 철조망을 뚫고 들어올 수도 예. 없는 그리고 거고. 물에 떠내려올 흘러내려올 수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지형이 이게 지형이 지금 우리가 더 남쪽에서 높으니까. 이게 그래서 예. 뭐 큰 타결이 되면 좋지만 일단 오늘은 이 최고의 긴장 수위를 일단 통제했다. 네. 이걸로만도 일단은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자면 김정은이는 그냥 간단하게 타협하러 나온 건 아닐 겁니다. 예. 이를테면 심리전 중단이라고 하는 패키지 속에 이를테면 그 핵 경제 병진 노선에 대한 뭐 실패한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만 이건 내정 간섭이다 네. 이런 얘기부터 네. 시작해서요. 거기다가 인권 문제 거론하지 마라. 예. 전단 살포 막아달라. 한국 정부가 막아줄 수 있는데 왜 안 막냐. 그 다음에 확성기 방송. 요거 4개를 다 묶어서 심리전 할 거고 네. 오이사조치해제, 금강산강제게 다 얘기할 텐데 우리도 뭐 요구할 건 많죠.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얘기하신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 국제화도 있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해라. 이걸 반드시 짚어야 되고요. 예. 북한이 선량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서 북한은 김정은이는 주민에게 사과했다고는 얘기는 안 되지만 예. 우리가 보기에 그래도 저 정도 했으면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런 거를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시면서 아니면 네. 통일부 장관이 설명하면서 사실 우리 성에 타지는 않지만 아베 다마도 만족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아쉬운 게 많지만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대박 통일로 가기 위해서 한번 기회를 한번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보수의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설득하면 아무리 보수의 진영에서 반발이 있어도 적어도 한 번은 대통령이 기회를 보수 진영에서 줄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담만 잘 되면 네. 단순히 긴장 완화와 이 평화를 위한 뭐 첫걸음이 아니라 네. 대박 통일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을 놓을 수도 있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 통일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예. 북한의 2인자와 대남 총책 더 이상의 회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일부에. 예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정상. 그 회담 형식이나 뭐 급이 네. 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작년에 그 특별하다는 아시안 게임 때 얘기인데, 예. 2인자, 3인자 김양건 왔었잖아요. 예, 3인방 물론 근데 왔었죠. 너무나 급작스러워가지고 그때는 뭐 회담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렇게 이제 그때는 사실 온산 회담한 거죠. 공식적인, 그렇죠. 네. 정식적인 회담으로 우리에게 보기는 어려운 그렇죠. 회담이고요. 외교적 타격을 가한 거죠. 갑자기 전격적으로. 근데 네. 요번에는 최고의 긴장 수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결국은 뭔가 협상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예.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남북 모두 지금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궁극적으로 협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안 될 수가 없죠. 네. 자칫하다가는 우리 민족의 파멸까지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긴장인데 네. 그럼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불행이죠. 난제가 있지만 결국은 뭔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은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북한을 이렇게까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네. 왜 남한에서는 나를 인정 안 하냐? 그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김정은이로는 경제로는 먹여 살리기 어려우니까 뭔가 이런 외교적 그 도박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는다든지 예. 중국하고도 어떻게든 이런 결판을 내는 방식으로 뭔가 해결하지 않을까. 지금 화면에 이제 작년 10월 4일이죠. 그저기 아시안 게임 폐막식 때 이제 3인방이 전격적으로 내려와서 오찬 회담을 오찬 할 때 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인천에서. 모습인데 예. 네. 오늘 이제 북한도 고위급 접촉을 신속하게 이제 보도하고 네. 주민들에게 이제 알리는 네. 거죠. 또 대한민국이라고 대한민국이라고 한 부분. 그건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것도 지시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성과를 내서 김정은이는 최고의 도발에서부터 벼랑끝 전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최고의 도발에서 갑자기 대화로 가서 큰 담판을 이뤄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조선중앙 TV 보도 내용을 네. 조금 이따가 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녹화된 화면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준비되는 대로 네.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롤러코스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예, 남북 관계를 보면 대부분 다 아주 아주 엄청난 위기 뒤에 그 어떤 대화를 담판, 하고, 예. 큰 그림으로 보면 121 사태라고 하는 청와대를 124군 부대 북한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보냈다가 결국은 남북 공동성명까지 74 이우락 중앙정보부장 해가지고 남북 공동성명을 해서 70년대 초에도 그랬잖아요. 요번에 우리 대통령 경축사에도 72년 경우를 보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 정부도 뭔가 저는 그 구조를 보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 특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담판을 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예. 했는데 결국은 이제 수수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최고위급 접촉이 담판 예. 담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이 뭐 적절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말이죠. 워낙 뭐 양쪽에 저분들이 다 재량권이 있는 분들 아닌가요? 양쪽이?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최고의 그 책임 있는 당사자가 만나서 오늘 이제 회담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떤 뭐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기도 네, 사실 할 뭐 법해요. 김관진 실장 예. 하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예. 분일 테고요. 네. 또 황병서 총정치국장 또한 뭐 북한에서 어떤 군부의 최고 위층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중을 또 잘 아는 두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좀 전격적인 뭔가 좀 담판을 지을 가능성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홍 박사님 뭐 말씀은 잘해주셨는데 정말 이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예. 양측의 어떤 군 안보 또 최고위층과 또 북한의 대남 네. 또 우리 측의 또 통일 관련 또 최고 수장이 모이는 이런 형식의 회담은 전혀 없었는데요. 예. 따라서 이제 이번 회담이 잘 되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뭔가 담판을 짓기는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북한에 대한 뭐 북한의 재발 방지 뭐 예. 사과를 당장 받아낼 수도 없고 우리도 뭐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회담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다음 회담을 일단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좀 양국의 어떤 관계 개선에 좀 디딤돌을 좀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오늘 결과가 나오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사실 한 번에 된 게 왜냐하면은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인정 사과 이런 문제들은 자칫하면 김정은이도 자기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내내 안 했다 그랬다 네. 사실은 했다. 이게 2002년에 고이즈미가 평양 갔을 때 사실은 우리가 납치한 거 맞더라. 그래가지고 그 고이즈미하고 김정일하고 굉장히 전격적으로 타협이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본 국민들이 저렇게 발뺌하더니 결국 북한 놈들이 해냈구나. 그래가지고 북일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이게 사과를 인정하면은 남북 관계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예. 천안폭침 사실 우리가 했더라.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내부에서 과연 그렇다면 저렇게 인정했으니까 선의로 받아들일 것인가. 따라서 오늘 차기 만남을 약속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예. 예. 단지 이제 그 기간 차기 만남이 뭐 일주일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동안에는 확성기 방송은 중단할 것이냐. 이거를 북한이 분명히 요구할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럼 요번엔 선의로 한번 일주일 동안 다음 만남 때까지는 일단은 보류하겠다. 그러나 다음 만남 뒤에도 회담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하겠다라든지 그 정도의 우리가 아량은 보일 건지 아니면 무슨 소리냐 담판이 안 되고 너네들이 다 도발하고 했는데 아직 인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는 계속 확성기 방송 하겠다 그러면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거라고 보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요. 예. 이런 거 가지고도 다시 결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하기로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확성기는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정도는 약간의 아량을 보인다면 요번에 좋은 계기가 마련될 오히려 수 좀 있어요. 아량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저는 그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기 날짜도 정해져 있고 네. 왜냐하면 지금 근데 아무리 회담하는 중에도 서로 아직은 기존의 경계 그 태세를 태세를 그대로 그대로, 지금 예. 유지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아니, 태세는 근데 유지하되 1차 회담 끝나면서 이제 그거를 종결을 북한이 한다, 분명히 이런 요구할 말씀이죠. 겁니다. 차기 회담 날짜 정하면서 예. 적어도 그러면 남한의 선의를 보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확성기 방송 중단해라. 네. 알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그 부분이 들어간 녹취가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예. 들어보죠. 북남 고위급 긴급 접촉이 진행됩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정정치국장 황병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동지가 8월 22일 오후 조성된 현 사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관진 실장,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판문점에서 긴급 접촉을 가지게 됩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썼고요. 시간은 이제 북한에서 이틀 전 정했던 최후 통첩 시간에 5시. 예. 이제 2시간 반 전. 방송을 했군요. 2시간 반 전입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5시는 우리한테 5시 반이니까. 2시간 반 전. 저는 오히려 한 5시쯤 돼서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하길이 협상이 뭐 이루어져도.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2시간 덜 가슴을 졸였으니까 다행이죠. 예. 근데 앞서서 그 접촉에서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 쪽에서도 북한이 뭐 도발이라든지 국제적인 도발이라든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뭔가 좀 약속을 받아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확성기 방송이라는 게 저는 요번에 김정은이가 확성기 방송 한 열흘 했더니 겁나가지고서는 저렇게 했다기보다는요. 2년 반은 결산하는 중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까지 지칭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조금 수정해 주십시오. 적어도 내가 지금 정권 유지하기도 힘든데 자꾸 우리 정책 실패한다 그러지 말고, 인권 문제 사실 내가 독재자긴 하지만 이거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듣습니다. 뭐 이런 식의 하소연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신에 확성기 방송을 요번에 우리가 위력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거를 과거에 합의도 있고 하니까 그 합의는 NLL, DMZ 준수를 해야 되고, 북한이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또 시작한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오히려 북한의 대남 도발을 억제하는 유용한 기제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확성 방송을 그걸 활용해서 초래할 수 있다. 사실은 우리 카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가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요번에 좋은 카드를 하나 얻었습니까? 그걸 가지고 북한이 NLL 침범이라든지 NLL과 DMZ 내에서의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바로 시작한다. 그건 우리 통보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추석이 다음 달. 추석 전에는 어렵겠지만 추석 직후라도 하는 그런 건 회담은 따로 또 진행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약간의 뭐 인도주의 지원을 좀 해준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남북 관계가 풀려 나가면서 대통령께서 바라시는 대박이 되는 통일의 길도 열 수 있는 회담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이런 위기감이 가장 고조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이 최후 통첩한 시간 24시간에 앞서서 이제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 아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측에서도 오늘 회담에서 북한이 먼저 내린 이 준 전시 상태 이런 부분을 좀 먼저 해제를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도 뭐 이런 대북 확성기를 잠깐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준 전시 상태 하면 북한의 비상사태 중 6단계 중에 이제 두 번째 전시 상태 두 번째 최고위의 어떻게 보면 이제 비상 사태이니까요. 그런 부분의 긴장을 좀 유발한 면을 좀 중단하라는 면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2+2 최고위급 이제 접촉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오는 인물들의 그 면면은 어떤 겁니까? 황병서는 저기 뭐 아까 북한 아나운서도 설명하는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북한 4인자 이내인데요. 그러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니까 그야말로 2인자다. 북한은 2인자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황병서는 사실 지략가는 아닙니다. 지략가는 아니고 그냥 충성을 다해가지고 김정은의 어떤 뭐 킹메이커 역할을 했다라고 했을 정도로 충성을 다해서 저 자리까지 간 거고요. 그러니까 황병서는 북한의 군을 대표해서 나오는 거고요. 총정치국장이라는 거는 북한 군의 사상과 기율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이 2인자, 군에서는 1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을 요구했죠. 왜냐하면 지금 군사안보 위기니까 저 사람이 나오지 않고 김양건 비서가 처음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김양건 빼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와라 이렇게 그렇습니다. 같이 오라고. 김양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정일과 회담했을 때, 정상회담했을 때 우리는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네 분을 노무현 대통령 옆에 배석을 시키고 회담을 했는데 김정일이는 김양건 딱 한 명만 옆에 놓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남북 관계는 저 사람 두뇌에서 다 나온다. 아마
요번 그 도발하고 여기 회담까지 가는 아이디어도 김양건이 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따라서 북한은 이 우리 회담 대표를 오고 가는 와중에 김양건은 계속 들어있어요. 그걸 보면 김양건의 두뇌에서 사실은 오늘 지금 회담할 때 김양건과 회담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황병서는 북한을 대표해서 김정은을 대신해서 나오고 우리가 요구해서 우리는 군사안보가 중요하니까 네. 이 사람을 군사안보의 총책이 보는 앞에서 합의를 해야 의미가 있다. 이래서 황병서를 끌어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북한도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과 회담하자 이런 식으로 네네. 했기 때문에 네. 우리의 뜻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고 홍영표 장관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남북 관계에 단순히 지금 군사안보 문제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네. 오이사 조치하려면 홍영표 장관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부러 부른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까지 홍영표 장관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그 북한이 홍영표 장관을 지명했다는 거는 네. 남북 관계의 다른 현안들도 많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남북 고위급 접촉을 할 때는 그 전에 앞서서 실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사안이 사안이만큼 오늘 이렇게 전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미리 사전에 좀 조율했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떨까요? 지금 어저께 오후 4시부터 이제 예.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예. 청와대에서는 아마 전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네. 전략도 모색하고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몇 차례 뭐 이렇게 네네. 오고 가는 얘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자칫하면은 국지전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사태가 이렇게 이 반전이 된 것은 참 전 마음으로 정말 네네. 대통령께 축하드리고 싶고 이건 참 우리 국민들도 다 누구 하나 다 없이 다 좋아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단지 회담 결과까지 좋아서 예. 그냥 이 긴장을 그냥 완전히 해소를 할수 있는, 해소하고 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이 디딤돌을 놓는 회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기대 수준을 조금 높게 해서 사실 평화 통일이 되지 않으면 통일이 돼도 대박은 안 됩니다. 예. 또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도 통일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드니까 대박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결국은 이 오이사 조치의 근원이 된 천안함이나 폭침이라든지 박왕자씨 사건을 여기서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서 네. 이걸 넘어서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만 재개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산가족 상봉인이 남북 경협 다시 다 될 수 있고요. 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게 그냥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김정은에게 그걸 잘 설명하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박왕자씨 살해 사건에 예.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해서 그것만 얻어낸다면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더 이상 남북 관계에서 이렇게 뭐 경협하는 거 반대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회담이라고 봅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작년 10월 4일에 인천에 왔을 때 네. 이번에 오솔길을 열었으니까 다음번에 네. 뭐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뭐 저 북한도 아주- 뭐 그런 의지들은 한편으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이제 대화로 이렇게 가는데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남북한 이게 접촉만 해서 이렇게 성사가 됐을까요? 아니면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을까요? 제가 뭐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마 이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뭐 여전히 뭐 열려 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남북 회담을 통해서 뭔가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길로 간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북핵 문제 해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의 외교적 목소리를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가장 먼저 국무부에서 입장을 내기를 어쨌든 북한이 이런 이 지역에 이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지목을 했는데 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은 남북 모두에게 어떤 자제를 요청하는 좀 약간 양비론적 입장이었거든요. 예. 여전히 그런 면에서 우리 남측이 이번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좀 관계 개선을 계기를 마련한다면 앞으로 미국이 보기에도 어쨌든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현재 시간이 6시 43분이니까 지금 이제 한 40분 넘게 이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결렬됐다 이런 속보는 없으니까 지금 순조롭게 이제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어렵게 회담이 마련됐는데 네. 저기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는 보통상 박차고 나가면 북한이 박차고 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북한이 회담을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간에서
성과가 100%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못 얻더라도 회담의 그 연계고리는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오늘 타결이 안 돼도 다음 날짜를 잡으면서 그러나 이제 확성기 방송은 중단해달라. 그 요구는 이제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 군은 최고 경계 태세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 하나. 북한은 또 준전시 상태, 그거 이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서로 이제 뭐 경계 태세를 이제 상당히 이제 고강도로 높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오늘 회담이 끝나면 이 부분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요. 일단, 자칫하면 우발적으로라도 국지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긴장의 수위를 낮추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차기 회담을 하는 이제 보증을 삼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이 확성기 얘기를 할 텐데, 그리고 아마 전단 얘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취해온 입장이 헌법상 이게 표현의 자유를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몰라서 그렇지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이거를 규제할 수 없단다. 이거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이건 그게 이제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규범적인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미래지향적으로 북한을 끌어당겨서 지금 너네 경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외자가 유치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천안함 폭침만 속 시원하게 좀 인정하고 사과하면 정말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 대통령께서 누누이 드레스덴 선언부터 계속 얘기하신 거 못 봤냐. 이 얘기를 해서 인센티브로 끌어들여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것도 너네 지금 올해 그 가뭄도 들고 그래서 어려울 텐데 우리가 좀 그 식량 지원도 좀 해줄 수 있으니까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면 결국은 꼭 중국에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우리 동포끼리 협력하면서 통일로 가자. 그 대신에 우리가 북한에 너네를 붕괴시킬 마음은 전혀 없다. 우리 대통령께서 누누이 얘기하시고 있지 않냐. 북한을 우리가 붕괴를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한다면 잘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겠다. 북한이 이번 회담을 제의한 것이 어떤 명분 쌓기 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연합 훈련이나 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한국 남측의 이제 대북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이 이번 어렵게 이렇게 마련된 이번 회담의 접촉의 자리를 박차고 먼저 나가는 모습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지금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는 남북 고위급 접촉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